정부는 복잡한 수당 대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호봉제 대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합동보조금 감시단을 꾸려 유통망 자율규제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3천억 원대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마하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돈방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3포인트 내린 1937.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날 미국 증시가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긴장 완화와 미국 주택 착공 허가건 수 호조로 상승 마감한 것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폭을 줄이다 매도로 전환했고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도 순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 매도를 보이다 장 막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716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개인은 144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60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철강, 금속, 전기가스업, 증권이 상승한 반면 유통과 운수창고, 의료정밀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포스코가 1%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LG이노텍이 실적 개선 전망에 올랐고 GKL도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허각 전망에 올랐습니다. 이마트는 실적 악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0포인트 오른 542.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다음과 파라다이스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07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틀 내 대규모 유증 결정 소식에 소액주주들이 발끈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내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소액주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수를 웃도는 신주가 쏟아져 나와 기존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 수준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트로는 최근 1년여간 3차례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과 2차례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트론 주식 30만 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 중심으로 소액주주 간 세력 결속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유상증자라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트론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일으킨 결정적 사건은 지난 14일에 터졌습니다. 이트론은 이날 공시를 통해 9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규모는 2,210만 주로 현재 이트론 총 발행 주식 수의 110%에 달합니다. 특히 신주 발행 예정가액이 430원에 불과해 자칫하다간 주식 가치가 액면가인 200원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트론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후 사흘간 25%나 급락했고 오늘 58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KT그룹주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 때문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누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등 각종 악재에 노출돼 있던 KT그룹주들이 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그룹주에 대해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며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KT는 전날보다 200원 오른 29,350원의 장을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날 KT 계열사 가운데 KTH, KT뮤직, 나스미디어, 스카이라이프 등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KTNS 협력업체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KTNS 협력업체 사기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모 회사인 KT는 이날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S에 대한 책임과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부각돼 그룹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채권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각종 악재에 노출된 KT의 주가는 최근 28,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다며 주가도 바닥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KTNS 채무 불이행에 대해 모회사 KT가 이미 대지급을 거부한 데다 사업적인 연관성이나 중요도로 볼 때 추가 출자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해킹 사태, KTNS 등 돌발 악재 등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용등급 하락 압력에 대해서도 김 연구원은 KT와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보면 국내 웬만한 재벌 기업들보다 높게 형성돼 있으면서 거의 A등급을 받아왔다며 여기서 신용등급이 소폭 조정이 된다 한들 조달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날 KT가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취소했지만 막상 KT 회사채가 시장에 풀리면 수요는 충분하다며 냉정히 따지면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이어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기본급 플러스 수당 방식의 임금 체계가 변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복잡한 수당 대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호봉제 대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따르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 항목 단순화, 호봉제 대신 직무급, 직능급 등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골자입니다. 통상 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합동보조금 감시단을 꾸려 유통방 자율규제에 나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안에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내일 발표합니다. 이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통 3사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단말기 유통 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3천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김모 팀장은 지난 1월 금감원이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자 KT ENS의 협력업체에 알려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도피할 시간을 벌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감찰 결과 김 팀장은 사건의 주범인 전모 씨 등과 어울려 다니며 해외 골프 접대 등 수억 원에 이르는 이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마하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마하 경영은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건희 회장이 주창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 사원에게 마하 경영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 사보 미디어 삼성의 특집 시리즈를 게재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연초 임원 세미나에서 마하 경영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마하 경영은 이 회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은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부채는 496조 6천억 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12조 1천억 원으로 이들이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총 90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12년 말보다 36조 9천억 원, 4.2%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말 276조 3천억 원 수준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매년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3배로 불어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카지노 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종도에는 앞으로 카지노와 호텔, 복합시설, 레저, 쇼핑센터 등 다양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을 해서 영종도의 한국판 마카오를 육성하려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꿰진 셈인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문화부의 최수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계 카지노 허가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정부는 어제 중국과 미국 합작회사인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의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기업이 영종도에 카지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직접 카지노를 운영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모두 17군데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게 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16군데입니다. 모두 국내 기업이 운영합니다. 여기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산업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종도 개발 사업이 카지노를 매개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카지노 허가를 받은 리포앤시저스는 영종도 동북부의 미단시티 구역에 1단계로 7천억 원, 총 3단계 전체로는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종도가 문화와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섬으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종도 개발이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카지노 허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미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종도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고 외국인 자금 유치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라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운영하게 해줄 테니 복합 리조트 건설에 투자하라, 이런 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처음 성사된 것이 이번에 리포앤시저스가 리포앤시저스는 1차로 7천억 원을 투입해 복합 리조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외국 기업에도 카지노 허가가 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대규모 투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가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복합 관광단지가 되는 셈입니다. 마카오가 그 모델입니다. 네. 한국판 마카오라고 하면 카지노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카지노가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치지만 도박 사업을 키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문제는 그것입니다. 카지노는 도박 산업, 즉 공식 용어로는 사행성 산업입니다. 이번에 허가가 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입니다. 이런 카지노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의 사행성 풍조 조성과는 관계없는 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허가받고 나서 나중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즉 강원랜드와 같은 오픈 카지노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박 산업 속성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외국인들의 입김이 얼마나 커지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내 카지노 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네. 이 외에도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 건설로 인해서 영종도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생기를 띠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수차례 나온 영종도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변죽만 울리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영종도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지노 사업 허가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매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손 중국인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다만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이제 겨우 첫 단계에 들어선 데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카지노가 특히 부각되면서 영종도가 도박 도시로 인식되는 점은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의 최수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국제 유가의 하락세로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1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떨어졌습니다.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승용차가 중국 시장에서 질주하며 역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1,793대로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승용차 점유율은 8.8%로 3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40.3%를 차지했으며 유럽계 22.2%, 일본계 16.3%, 미국계 12.4% 등의 순위였습니다.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LG G워치를 올해 2분기에 공개합니다. G워치는 구글의 웨어러블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적용한 스마트폰 손목시계입니다. LG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특히 구글 나우를 적용해 시간,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G워치는 넥서스 4, 넥서스 5, G패드 8.3에 이은 양사의 네 번째 합작품입니다. 현대로템이 수서발 KTX 고속철도 차량 100량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차량을 납품하는 주식회사와 3,242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5일 원주와 강릉을 잇는 113.7km의 고속철도 사업에 차량을 납품하는 4,9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코리일과 체결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